안토니가 이번 시즌에 너무나도 부진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안토니의 이적료가 처음에 왔을 때 1,400억이었죠. 근데 이 1,400억의 가치를 생각해봤을 때 이 안토니의 이번 시즌 기록을 보시면요, 17경기에서 한 개의 공격 포인트도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기에 교체로 출전한 시간도 있어서 출전 시간이 어마무시하게 많지는 않지만 1000분 정도면 90분으로 따졌을 때 11경기 정도가 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11경기가 넘는 이 시간 동안 안토니가 단 한 골도 기록하지 못했고, 애초에 지난 시즌부터 생각을 해봐도 61경기에서 8골과 3개의 도움이에요. 리그에서는 4골과 2개의 도움을 기록했었죠. 이제 이런 걸 생각해보면 안토니가 이적료에 비해 너무나도 저조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명백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면, 스콜스가 경기가 끝난 이후에 안토니에게 너무나도 이기적이다 라는 이야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안토니와 가르나초에게서 창의성을 기대하지만 이 선수들이 너무나 이기적이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스트라이커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골을 넣거나 스스로 빛나는 플레이를 보여주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를 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안토니의 플레이를 보면요, 안토니가 개인적인 드리블 돌파가 좋은 것도 아니고 스피드가 빠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패스를 잘 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마무리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안토니에게 1,400억이라는 금액을 지불했을 때 생각했던 플레이들이 단 한 가지도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에서 경기가 끝난 다음에 지금 맨유 팬들에게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이 어떤 거냐면 이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 안토니가 볼을 측면에서 잡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안토니가 터치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여기서 12번의 터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12번의 터치를 하는 동안 안토니가 전방으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제자리에서만 12번의 터치를 해요. 해외에서는 어떤 평가가 있냐면, 12번의 터치를 했는데 우리가 1cm도 나아가지 못했다. 그리고 볼을 심지어 빼앗겼다. 차라리 공을 내보내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 이렇게 정말 최악의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측면 공격수라고 하면 볼을 끌고 올라가 주면서 볼을 전방으로 옮겨주는 역할, 그리고 볼을 끌고 올라가면서 우리의 공격을 골대 가까이에서 시작해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플레이를 하는 게 측면 공격수잖아요. 그런데 그 역할을 단 한 가지도 수행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안토니가 순간적으로 돌파를 하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은 김민재 선수가 안토니에게 달려들 때 안토니가 김민재의 가랑이 사이로 볼을 넣고 뛰어나가는 장면이죠. 근데 안토니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순간적인 센스 뭐 이런 거는 보여주는데 여기서 돌파가 되고 전진해 나갈 때 스피드가 빠르지 않아서 금방 따라잡힙니다. 그래서 이 장면도 고레츠카가 김민재가 뚫리니까 뒤에서부터 뛰어왔는데 뒤에서부터 뛰어들어오는 고레츠카에게 스피드가 따라잡히면서 결국에는 안토니가 볼을 끌고 가다가 볼을 빼앗기거든요. 그래서 안토니는 사실 이러한 특징이 아약스에서 뛸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선수예요. 아약스에서도 안토니가 잘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안토니가 볼을 가졌을 때 스피드가 빠르지 않으니까 안토니는 오히려 기점이 되는 플레이를 많이 하고요,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뛰어들어가면서 안토니의 플레이를 도와줬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때 감독이 테나흐였잖아요. 테나흐 감독이 어떻게 썼냐면, 안토니를 측면으로 뒀을 때 안토니의 특성을 알다 보니까 중앙에 베르하위스라는 선수를 뒀습니다. 근데 이 베르하위스가 원래 측면 공격수예요. 근데 측면 공격수를 테나흐 감독이 위치 변경을 시키면서 공격형 미드필더로 돕니다. 그리고 뒤에는 마즈라위가 있죠. 근데 이 마즈라위도 오버래핑이 일단 기본적으로 되는 선수고, 이 선수가 언더래핑과 오버래핑을 둘 다 할 수 있는 선수죠.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마즈라이가 미드필더처럼 뛸 때도 있고 중앙 수비수로 뛸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앙과 측면이 다 되는 선수예요. 베르하이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안토니가 굳이 드리블 돌파를 하지 않고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중앙 지역으로 약간 접고 들어오면, 이때 수비가 안토니를 향해 끌려 들어올 때 마즈라이가 올라가던가 아니면 베르하이스가 측면으로 돌아뛰던가, 이것도 아니면 마즈라이가 안쪽으로 언더래핑을 하면서 스위칭이 되던가, 그리고 안토니가 안쪽으로 들어오면 마즈라이가 측면으로 돌아뛰기도 하고요. 그리고 안토니가 측면에서 볼을 잡았을 때는 수비가 끌려나갈 때 베르하이스가 침투하기도 하고 마즈라이가 가운데로 침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토니가 돌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점이 되어주면서 안토니가 볼을 잡았을 때 베르하이스나 마즈라이와
스위칭 플레이를 통해서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안토니는 이 선수들에게 패스를 공급하는 이러한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안토니가 이러한 플레이는 그래도 본인이 잘할 수 있는 플레이라서 곧잘 했습니다. 그래서 맨유에서도 안토니가 뒤에 오버래핑을 잘 못하는 완비사카가 나올 때보다 공격적인 오버래핑을 잘하는 달로가 나왔을 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맨유가 최근에 달로가 나왔을 때는 달로가 안토니를 도와주면서 안토니가 수비를 끌어당길 때 달로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여기서 안토니가 달로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좋은 찬스가 나오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인 거죠. 이 장면을 보시면 안토니가 측면에서 볼을 잡았을 때 김민재 선수가 끌려 나옵니다. 근데 이때 맥토미니가 주변에서 안토니를 도와주기 위해 오버래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민재가 안토니에게 붙었을 때 안토니가 김민재를 끌어당기고 뛰어들어가는 맥토미니에게 패스를 넣어주면서 바이에른 뮌헨의 측면을 무너뜨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나하 감독이 활동량이 많고 오버래핑을 잘하는 그런 선수들을 아약스에서는 분명히 붙여줬었거든요. 그런데 맨유에서는 테나하 감독이 안토니에게 1,400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영입을 해놓고 안토니의 뒤에 완비사카를 두고요. 그리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안토니랑 붙어있을 때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애초에 오버래핑이 좋은 선수라서 안토니에게 도움을 많이 줘요. 그런데 최근에는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후방 빌드업이 불안하니까 뒤로 빼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래서 지난 시즌에는 안토니가 있을 때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지고 완비사카나 달로도 오버래핑을 많이 해주면서 공격적인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지난 시즌은 그래도 안토니의 플레이가 수비를 끌어준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기점 플레이가 된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토니 쪽에서 기점 플레이가 되니까 수비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반대편에 있는 래시포드에게 공간이 나고, 여기서 반대편 전환이 되면서 래시포드가 좋은 플레이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이번 시즌에는 이런 플레이가 거의 다 깨졌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후방 빌드업 때문에 내려가서 플레이를 하니까 안토니 주변에 선수가 없고요. 그리고 뒤쪽에 달로가 나오면 모르겠는데 완비사카가 나올 때는 오버래핑에 약간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안토니를 원활하게 도와주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안토니가 측면에서 볼을 잡습니다. 너무나도 넓은 공간이 형성돼 있죠. 그런데 안토니가 여기서 치고 달리면 좋겠지만 이 플레이를 또 못하는 선수라서 이 선수가 또 중앙으로 접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으로 누군가 뛰어들어가 주면서 안토니가 수비를 끌어당기고 이 공간을 또 쓸 수가 있는 건데, 이런 플레이가 안 나오니까 안토니가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접고 들어갈 때 수비수가 많은 쪽으로 접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회가 안토니가 접고 들어가면서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측면 공간을 아무도 안 쓰고 있죠. 물론 이 1,400억의 선수라면 뭐 저런 조건이 다 필요 없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지만, 안토니가 아약스 시절부터 원래 저런 선수였고 주변에 오프더볼 플레이가 좋은 선수가 없으면 혼자 접고 들어오다가 볼을 빼앗기고 전진 능력이 부족해서 아까 봤던 것처럼 1cm도 전진을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거든요. 근데 이러한 특성을 테나하 감독이 몰랐을 리도 없고 알면서, 그리고 이 선수를 잘 활용하는 방법에 자신이 있으니까 영입을 한 건데, 지금까지 이 안토니를 활용하는 방식도 맨유에서 테나하 감독이 그렇게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안토니 자체가 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 이적료가 높게 책정이 돼서 온 것도 있고요. 그리고 테나하 감독이 이 안토니의 특성을 제대로 못 살리는 것도 존재를 한다. 그래서 최근에 맨유가 챔피언스리그에서 탈락을 해버리면서 원래 챔피언스리그 16강을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 예산에 빵꾸가 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예산에 빵꾸가 난 게 500억 이상이다. 막 이런 기사들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은 어쨌든 이적 시장에서 과도하게 책정된 영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과도하게 책정된 영입을 하면서 데려왔을 때 이 선수들을 잘 활용하면 모르겠는데 활용 자체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토니뿐만 아니라 호일룬도 아탈란타에선 나쁘지 않았는데 맨유에 와서 잘 못하고 있죠. 마운트도 이제 테나하 감독이 본인이 잘 쓸 수 있다고 데려왔는데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공격 지역에서 테나하 감독이 믿음을 갖고 영입한 선수들을 본인 스스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맨유에게 재정적인 손해가 막심한 부분도 존재한다. 그래서 맨유는 이 안토니가 잘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테나하 감독의 전술적인 그런 큰 변화가 분명하게 필요하고요. 이러한 변화가 없다면 안토니의 이 1,400억은 아마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지 않나 싶네요.